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오늘은 아트토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트테크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올려드리면서 아트테크는 한정판 판화보다는 원화를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에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유명한 미술 원본의 가격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말 한국 미술 작품으로는 최고가인 132억 원을 찍은 김환기의 우주라는 작품 이후에 블루칩 작가들의 미술 원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판으로 나오게 되는 판화의 가격도 덩달아서 오르고 있는 중이죠. 블루칩 작가들을 좋아해서 작품을 하나 집에 두고 싶은데 원본을 살 돈이 없으니 한정판 판화를 사는 것이죠. 한정판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렸던 미술품을 구매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혜택에 더불어서 재테크까지 가능한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판화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근 아트테크 트렌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추가로 요즘 밀레니얼 세대와 키덜트에 빠진 X세대의 취향상 아트토이가 또 각광을 받는 한 아트테크의 분야가 되고 있는 중이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만들어 올려드린다고 얘기만 하다가 이제 만들어서 올려드리게 되네요. 자, 우선 옆에 작품을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캐릭터이죠.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널려서 보이는 캐릭터인지라 뭔지는 잘 몰라도 눈에 좀 익으신 캐릭터이실 겁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트토이 세계에서 엄청 유명한 작가인 카우스의 아트토이입니다. 2011년에 100개 한정으로 발매가 한 300만원 정도에 팔았던 카우스의 카리무크 버전 컴패니언 아트토이입니다. 추천 방식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 아트토이가 지금은 3억 원 가까이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건 장난감 크기만한 버전인 거고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호텔에 가면 대형 버전의 투게더라는 작품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겁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이전 거의 약간 미래 버전 같죠? No Future Companion이라는 실버 크롬 버전으로 2008년에 500개 한정으로 100만원 정도에 발매가 되었던 아트토이입니다. 이건 지금 얼마 정도 할 것 같나요? 이건 지금 한 3천만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두 아트토이를 보면 10년 정도의 시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추가로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 샤넬과 협업으로 메디컴 토이가 내어놓은 베어브릭은 현재 4,500만원에 팔리고 있으며 무라카시 다카시가 루이비통과 협업으로 내놓은 50개 한정의 인형도 현재 한 4천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니 아트토이도 더 이상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아트토이가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길래 이렇게 비싼 것인지 말이죠. 사전적 정의는 기존의 장난감에 아티스트나 디자이너의 그림을 입히거나 디자인의 일부를 변형시켜서 만든 장난감이라고 나옵니다. 아트토이는 보시다시피 예술을 얘기하는 아트와 장난감을 가리키는 토이의 합성어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예술계에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었고 그 중에 하나가 미술관 같은 곳에서만 전시를 봐야 하는 예술작품들에서 벗어나서 즉 미술관 바깥으로 나와서 즉 미술관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쉽게 접근하여 소통할 수 있고 또 이를 더 저렴하고 용이하게 소유할 수 있게 하여서 소유의 개념을 조금 더 가미시킨 새로운 장르로 발전이 된 게 아트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술가들이 만든 개성 넘치는 한정판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는 토이, 즉 장난감임에도 불구하고 이 토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놀이적인 요소를 빼버린다는 거죠. 한정적이어야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의 요소를 배제를 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작품을 사서 모아서 고이 보관하게 만들어서 그 희소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트토이입니다. 그러니 인기가 많아질 작가의 아트토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소성을 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예술 장르인 아트토이를 통해서 예술가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을 하고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술가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내재된 뜻이 있어야 아트토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일반 장난감이랑 차별화가 되면서 사람들, 컬렉트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트토이 세계에서 현재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카우스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드나 브론즈를 이용해서 큰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은 조각 조형물로 부르지만 같은 작업을 플라스틱으로 작게 만든 것은 장난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일반적인 장난감으로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충분히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트토이에 대한 인식의 틀을 좀 깨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아트토이가 뭐고 아트토이가 왜 돈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아트토이가 왜 인기가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그러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우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아트토이는 한정적이긴 해도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예술품 소유에 대한 진입장벽을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원화의 판화 버전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아니더라도 몇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으로도, 즉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작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때문에 아트토이가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 레이어드 홈, 즉 집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게 유행을 하고 있죠.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이 이제는 더 이상 주거 공간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도 하게 되고 취미 활동도 하게 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집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집에서 집 자체가 여가 활동의 공간이 되면서 본인의 개성을 잘 드러내주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집에 놓고 장식 효과도 나면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들 사이에서 강해졌다라는 것이 아트토이의 인기의 또 하나의 요인이고요. 이게 최근 어른들의 키덜트 선호 문화와 밀레니얼 세대의 대중문화에 반하는 키치 문화, 그리고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게 되는 컬렉션 문화 등 이런 것들과 더해지고, 그리고 SNS 발달로 자신만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뭔가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수집을 하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트토이가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여기에 예술이라는 장르가 명품 브랜드, 그리고 대중음악, 팝 문화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 왔었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시장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다 보니까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아트토이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바라봐지게 된 것이 최근 아트토이가 하나의 문화로, 그리고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낮아진 예술로의 진입장벽은 후에 원화 컬렉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술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중이고요. 그럼 아트토이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데 도대체 어떤 아트토이가 인기가 있다는 거야? 말하시는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좀 유명한 아트토이 작가 및 아트토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트토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카우스입니다. 21세기 앤디 워홀이라 불리는 미국의 팝 아티스트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카우스의 대표적인 아트토이 컴패니언, 그리고 BFF 등을 만들어낸 아티스트고요. 본명은 브라이언 도넬리라고 하고 1974년생으로 미국 뉴저지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수료한 이후에 월트 디즈니에서 일을 했었고요. 애니메이터로. 그러던 중에 1990년대부터 개인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개인 활동이 스트리트 아트, 즉 그래피티라고 불리는 벽에 페인트나 스프레이로 뿌려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그래피티라고 하죠. 길거리에 낙서를 해놓는 걸로 유명해진 사람이 또 있죠. 뱅크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우스는 주로 뉴욕 대형 광고판이나 버스 정류장, 기차 이런 곳의 그래피티 그림으로 서버타이징 문화를 퍼뜨립니다. 아류를 의미하는 서브와 광고를 얘기하는 어드버타이징의 합성어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되는 문화에 대한 저항과 냉소적인 태도를 좀 보여주면서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광고 이미지를 변화시켜서 작가만의 해석으로 재창조해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카우스가 많이 작업을 했었죠. 이후에는 대중적인 만화 캐릭터를 차용을 해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 발단이 된 게 컴패니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해골같이 생긴 그게 컴패니언이라는 캐릭터고요. 1999년에 브라운, 그레이, 블랙 이 세 가지 색깔로 발매가 되었고 이 5년 후에 나오게 된 5 years later 버전이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캐릭터이실 겁니다. 젊은 시절 카우스는 거대 자본주의 시장의 상징인 디즈니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표적인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를 표적으로 죽은 미키마우스, 즉 해골 캐릭터로 형상화시켜서
머리에 뼈다귀가 교차하는 크로스링킹 본즈, 그리고 시그니처인 XX를 눈과 손에 표시를 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이후에는 BFF, Best Friends Forever라고 새로운 세대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털 달린 캐릭터를 만들어 냈었죠. 앞에 거는 이제 컴패니언이라고 동반자를 의미하는 거고, 뒤에는 이제 친구를 의미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뭐 옆에 두면서 위로가 될 만한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 BFF는 핑크, 블랙,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인기가 좀 없었지만 디올이랑 협업을 하게 되면서 핑크 색깔이 현재는 가장 인기가 있는 중입니다.